예, 오늘은 창원을 다녀갑니다. 친구 예식이 있어서 마치고 친구들 만나고 가는 길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나중에 한 10명 만났네요. 약 2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됐어. 저는 뭐 딸내미 언제 시집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타임에 또 친구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1년에 뭐 많아야 4번 정도니까요. 창원대로죠 여기가. 이제 가로수들은 다 잎이 이제 바래고 있습니다.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약 700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왼쪽 지하차도. 이게 창원이 계획도시라서 지하차도 잘 만들어놨어요. 지하차도. 약 300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 창원시 인구가 103만 정도 되죠.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약 1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700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오늘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들 퇴직 이후에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63세에 받을 거냐 아니면 좀 늦춰서 64, 65세에 받을 거냐. 약 200m 앞 왼쪽 지하차도로 대다수 의견이 진입하세요. 제가 주변에 들어봐도 빨리 받는 걸 왼쪽 지하차도로 선호를 하더라고요. 진입하세요. 액수가 좀 적더라도 그건 다 이유가 있겠죠. 약 4km 앞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년이 어떻게 될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27년 이후부터는 정년이 연장이 되는 걸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인 게 일반 기업에서는 약 400m 선호를 하지 앞 시속 않습니다. 60km 왜냐하면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60세까지 이제 임금이 보통 25세 정도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35년 정도 근무를 하면 임금이 완전 피크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그 임금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63세, 65세까지 정년을 인정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60세부터는 이제 연차 간에 예를 들어서 20%씩 연차 간에 20%씩 깎아 나가는 방안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절반을 준다든지 그런 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이제 의사에 따라서 의견 조사를 한번 정확히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 뭐 65세 정도 시속 돼도 6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건강한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러니까 60세 정년 퇴직하고 63세, 64세부터 국민연금 받는다는 것은 3, 4년 동안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근데 요즘 또 출가를 자식들이 이제 늦게 한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혼사가 있기도 하고요. 과거하고 달리 요즘은 또 뭐 집을 장만해 줘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해도 여러 것들이 좀 맞물립니다. 근데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연봉 8천만 원 1억이다가 이제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회사에서는 재고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생각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청년들의 실업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다 이제 숙련된 분들, 경험자들을 이제 경력자, 경체라고 하죠. 경체를 이렇게 모집하다 보면 그 신규자들, 대학 갓 졸업한 새내기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또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력 채용 방법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약 누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실 시속 거예요.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그런 구간입니다. 세대 간 격차 없이 또는 세대 간 분열, 반감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이제 현 정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유능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유능하긴 개인적으로는 유능한데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면 좀 능력을, 힘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참 많이 아쉬운데 제대로 된 행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 달인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우리나라에 혼돈이 없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이 행정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탁이라는 것은 뭐 구독자분들이 2,000명 정도가 안 되는데 어떤 힘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큰 인물을 내는 것도 한두 명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곧 이제 국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잘 이제 주위에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잘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측에 보니까 여기 있네. 제가 옛날에 테크노팍 자주 왔었는데 옛날에 이제 바이오에너지 분야, 소위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제가 연구를 할 때 여기 자주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후변화 등 약 연구하고 군뱅이 700m 쪽으로만 하다 동마산 보니까 IC 진영 방면 지하차도 없습니다만.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그러니까 2년도 시절 2년이라 하듯이 제가 이제 66자를 달고 나니까 생각하는 게 옛날하고 많이 약 달라졌어요. 300m 앞 교통정보 수집 옛날에는 많이 구간입니다. 까칠하게 했는데 이어서 지하차도 그렇게 오른쪽 까칠하게 안 도로로 해도 주행하세요. 됐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오전에는 시골 갔다가 시골에 이제 또 촬영하고 시간이 좀 급해서 거의 뭐 겨우 그 예식 시간을 맞춰서 도착했는데요. 이 창원에 지금 여기가 과거에는 마산이었습니다. 여기가 의창대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맞은편 저기 뭐냐면 창원 역사입니다. 창원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KTX가 여기 있어죠. 그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날씨가 좀 소위 꾸리하답니다. 꾸리하다 이해되십니까? 꾸리하다는 조금 흐립니다. 어제 이제 우리 만났던 부산 그 미인 한 분이 날파리가 많이 이제 날아다니고 하는 걸 보더만 비가 오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처음 들었는데 날파리가 많이 날아다니고 움직이면은 비가 온다는 그 징후랍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거 알려진 것들이 과학을 앞서가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바닷가에 이제 의류라든지 이런 게 뭐 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륙에서 금이라든지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그게 지진의 전조증상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보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에 주파수가 있거든요. 감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이제 아주 그 기준을 이하거나 기준치 이상에서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게 동물들이 또 가진 인간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이제 식미 검사할 때 소위 밥맛 검사 어느 쌀이 밥맛이 가장 좋을까 하면 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쌀 종류를 5개, 10개를 놔놓고요. 쥐를 10마리 풀어봅니다. 10마리 풀어보면 쥐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밥맛이 좋은 쌀이거든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미롭죠. 그런 것들이 동물들이 우리가 가지는 미개하다고 하는 하등동물이라고 하는 큰 애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죠.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고 약 동물도 700m 앞 동마산 IC 자기만의 능력이 동마산 IC 있는 방면 좌회전하세요. 그래서 절대 하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을 떠나서 이제 존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300m 앞 동마산 IC 방면 좌회전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그렇지. 아까 제가 그 여기는 마산이었습니다 했던데 마산역 마산역이라든지 창원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팔룡동이었어요. 팔룡동. 여기서 이제 직진해서 한 3km 정도 가면요 과거에 마산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역이 있죠. 마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좀 일찍 일어섰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됐네요. 지금
진주 저희 집 옆에 공설운동장에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도 짐을 사고 있는 분위기일 겁니다. 지금 제가 도착하면은 4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 그 전에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고 제가 이 시간을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케줄을 좀 짜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아침에 제가 일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탈을 어제 좀 해가지고 좀 긴 일탈을 해가지고 지금 스케줄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묘미죠. 원래 촬영 못하면 또 내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 하니까 뭐 그런 거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일찍 늙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는 이발을까지 했습니다. 그죠? 머리가 기니까 잠자고 나면 또 가고 조금 어디 기대도 머리가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행인 것은 머리 처치 수치 좀 많아가지고 방향입니다. 조그만 거 하면 더 부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을 했습니다. 약 4km 앞 직진 방향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일요일날 부산 쪽에서 마산에서 진주 가는 쪽은 교통 체증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요. 반대로 이제 일요일날 부산 쪽으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체증이 심합니다. 특히 함안, 칠서, 이 마산 입구 이쪽까지는 상당히 체증이 심합니다. 저기 이제 산에 침수수 빼고는 다 이제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체증이 시작되었죠. 왼쪽에 보시면 반대편 차선은 지금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게 1시, 2시 방향에 보면 하이트 질러입니다. 하이트 맥주 하이트 HIT 하이트 굉장히 본사입니다.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물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산이. 그래서 그 일제 우리가 식민지하에 있을 때도 여기 마산의 물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산이 물이 깨끗한 물이 많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촬영은 요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식품 박람회에서 뵙겠습니다.